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다고 결정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미 국방부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31개 중국 기업이었으며 미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이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이후 미국 국방부는 이달 들어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등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주식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무부는 주식 투자 금지 대상 중국 기업 35곳 중 최소 24곳이 미국 투자업계가 산정하는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자회사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중국 국영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자회사와 계열사를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된 자회사를 통해 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기업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미국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17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행정부 최고위층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의 자회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대상을 가능한 한 넓게 규정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재무부가 제재 기업의 계열사나 자회사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기관들의 주식 투자 자금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 기업이 공산당의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인민해방군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죠. 이후 화웨이 등 특정 업체를 위주로 제재를 가했지만 미국의 대규모 투자금이 중국 기업에 유입돼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지원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그 범위를 특정 업체에서 증권시장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확대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주요 주가지수에 중국 악성 기업이 편입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공산당에게 자금을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MSCI의 신흥시장 지수에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상장 기업이 230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죠. 더욱이 미국의 대규모 연금 운용자금이 MSCI 지수를 투자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미국인들의 노후 자금이 중국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에 영국과 미국 주요 주가지수 산정 업체들은 잇따라 중국 업체들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런던 증권거래소 지수와 MSCI 등에 포함되어 있던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이 제외될 예정이며 또 다른 메이저 지수인 S&P와 다우존스 등도 구성 종목에서 중국 업체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재무부는 제재 대상 중국 기업들 중 모기업뿐 아니라 자회사와 계열사까지 포함될 경우 미국의 투자은행 등이 중국 기업 자회사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투매가 이어지는 등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가의 투자사들도 재무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지금까지 모건 스탠리 등 세계 3대 주가지수 산출업체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모기업으로 한정해 해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SMIC와 하이크비전 등 제재 대상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했지만 이들 기업의 자회사와 계열사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1월 발표된 중국 제재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자회사와 계열사까지 제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부는 중국 제재 기업의 계열사와 자회사를 제외한 투자 지침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재무부의 계획을 국무부와 국방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주식시장으로까지 갈등 양상을 확대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은 7월부터 중국 증시에서만 약 6억 달러 이상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비해서도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중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내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지만 이제는 미국 당국의 제재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결국 중국 증시는 12월 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글로벌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다르게 한국 증시에서는 미국의
미국의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신흥국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신흥국 증시 수익률은 무려 4.4%로 나타났죠. 같은 기간 선진국 증시 수익률이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3배나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내년 주요 투자처로 꼽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중국 기업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면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국 증시만 1.3%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한국과 대만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뜻밖의 수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까지 제한하고 나서면서 중국으로 유입될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SCI 등 글로벌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빠진 빈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대신 차지할 경우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금이 자동적으로 한국 증시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바람대로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의 자회사와 계열사까지 포함될 경우 국내 증시로 들어올 글로벌 자금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고기 제발로 굴러들어온 셈이죠. 사실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 제한과는 별도로 최근 미국의 제재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의 타깃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 SMIC가 미국의 제재로 사실상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1위와 2위 업체인 대만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미국의 제재 이후 당장 중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투자 금지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주가는 대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수에서 제외한 SMIC와 하이크비전 등은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더 큰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더욱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먼저 중국 기업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1일 정식 발효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발표 이후 모건 스탠리가 제재 대상 중국 기업 31개사 중 7개사만 MSCI 지수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이달 30일 최종 제외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국 증시 악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매매를 통해 외국인 투자폭을 확대하면서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됐던 중국으로서는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에 맞대응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지난달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중국 외교부가 안보를 구실로 멋대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발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국민 융합 발전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내년부터 해외 자본이 중국에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사받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해외 자본은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중국 당국이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 국방 등의 분야에 투자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만약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미국의 중국 기업 투자 금지에 맞선 반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듯 보호주의나 개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는 개방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 보호 무역주의 반대를 강조해온 그동안 중국의 태도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본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이 투자 유치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 정부의 조바심이 심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미국의 조치에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형국을 뒤집기 위해 현재 중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미 유화 제스처는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이 중국 기업에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대신 중국과 대화를 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국가
안전보장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해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또한 왕이 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미국 위협의 핵심으로 지목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이 미국에 대해 위협이었던 적은 없으며 지금도 위협이 아니고 앞으로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중정책을 가능한 한 빨리 객관적인 것으로 돌리라고 호소했는데요. 특히 미중 관계가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도 덧붙이면서 중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근 중국이 관영 매체 등을 동원해 잇따라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왕이 부장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누그러진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제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미국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에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